자, 그 다음 장 4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공직선거법 관련 법규들을 몇 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4조의 공직선거법이죠. 제4조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보도 의무. 거기에 제일, 하나에 보면은, 이제,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문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또 이 규정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 등은 쉽게 말하면 후보자들죠. 그러니까 대담화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봅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언론노조입니다. 언론노조. 대표적인 집단이죠. 그 언론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노총은 과거 사회공산주의 국가를 건국하기 위해 원했던 건 남노당색을 정의되었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의 정신을 개성한 집단이 노동집단이 민주노총이에요. 그 민주노총에서 과거 민노당이 창당됐다는 사실을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매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이 정치적 구호 외치고 정치 집단이라는 걸 부인한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런데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네? 공직선거법에서 의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독립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에 파렴치하게 가입해가지고 그 더러운 입으로 뻔뻔하게 자기가 공정보도한다는 말, 국민을 조롱하고 국민을 지금 완전 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부정선거의 근본이에요. 네? 민주노총의 지형을 받는 언론 기자들이 매 선거 때마다 정말 박빙에 있는 그 현장에 가면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에 대해서 물론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용이라든가 만약에 왜곡, 일종 편향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걸 뭐 소송을 통해 가지고 뭐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청구 요구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 반론 보도가 거기 결정됐을 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라든가 그 형을 이제 집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선거와 상관이 없어요. 선거가 끝나가지고 맘만 먹은요. 민노총의 지령을 받고서 특정 언론 기자가, 네? 특정 언론 기자가 예를 들어서 원주시장 지금 우리 원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 때 만약에 어떤 박빙에 놓여 있을 때 어떤 특정 언론 기자가 민노총의 지령을 받든 아니 스스로의 그 병든 양심, 네? 병든 양심에 의해 가지고 거짓으로 이 원시장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 허위 보도를 했다 칩시다. 선거 개시 하루 이틀 전에 한 2, 3일 전에 해보면 유권자들로 지금 뭐야 이거 이래 후보가 이래? 이미 표심에 영향을 줘버렸어요. 이미 줘버렸는데 그에 대해서 반론 청구하고 이게 받아지기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아니 선거대 이미 결과가 반영돼가 유권자는 이미 찍었는데 민주당 후보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억울하게 만약에 원시장에 졌어 재선에 만약에 실패를 했어. 아니 백날 첫날 소장을 재고 법원에 요구를 해봐야 해당 그 기자에 대해서 또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 뭐 벌금이나 어떤 처벌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지. 선거 결과는 없어요. 선거 결과는 안 뒤집어집니다. 네? 이게 명백한 이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에 8조에 대해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는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물론 이거는 주관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어쨌든 핵심은 민주노총 산하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현실. 정말 정치인이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이제 민노총 소속에 있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 그놈들 기자 아닙니다. 사이비지. 네? 그놈들 어디 뻔뻔하게 국민 앞에서 공정보도하겠다고 외칩니까? 과거에 MBC 기억나시죠? MBC. 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놈들 공정보도하겠다고 막 드놓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파렴치한 자들은 바로 민주노총 산하에 졸기짓을 하고 있던 그 기자들입니다. 국민을 철저히 기명하고 속이던 자들이라고요. 네? 그 뻔뻔한 인간들이 보세요. 오늘 이 기자회견장 안 오잖아요. 네? 원주에서 제가 어떤 명목을 기자회견 하는데도 원주에 있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안 와. 또 만약에 또 언론노조 소속 아닌 기자들이 있다면은
또 그놈들 눈치 보느라고 예, 그만큼 이제 비겁합니다. 예, 저 앞에서는 이제 꼼짝을 못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146조 투표관리관, 그러니까 사전투표관리관 보시면은 돼 있죠. 이 2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돼 있죠. 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투표소 관리도 보면은 투표 사무원을 위촉한다. 그리고 보면 이 제일 밑에 5항에 보면은 이제 5항에 보면은 투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그리고 개표 사무원 174조 공직선거법 174조에 보면은 개표 사무원 제2항에 보면은 말미에 나오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공무원과 교직원 뭐가 떠오릅니까?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독자노조가 아니에요. 이것도 민주노총에 집단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민주노총 졸개 지령을 받고 있는 전공로예요. 전공로. 그 전공로 소속 공무원들과 정규조 아시죠? 그 파렴치한 인간들 아시죠? 그 집단 만국 집단입니다. 정규조는 그분들조차도 민노총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역사 세뇌를 역사 세뇌 교육을 시키는 집단적으로 시키고 네? 대한민국의 만국의 길로 치닫게 하려는 미래 세대들을 네? 세대시키는 그런 정교조 그 세력들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투표 사무원을 이제 추천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정교조가 민주노총 산하에서 이 졸기제처럼 지령을 받는 애들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공직선거법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분명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고 했잖아요.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정봉나라든지 걔네들한테 위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학교 선생이라고 하면, 그리고 은행원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공기업 임원들, 그들 그 정도 어떤 사회적 지위,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일반 우리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그래 그 정도면 인정해. 라는 그런 인식하에 이 공직선거법이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무원과 정교조가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독자노조가 아니고 독자노조라면 박수해주죠. 그거 인정해줍니다. 독자노조라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보장해줘야죠. 네? 공무원도 좋고 교사도 좋고 네?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자들이 이 공직선거법이 허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 선거에 투개표 모든 실무에 그들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앞으로는 우리가 저놈들이 어떤 정말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선거라는 것들이 진짜 만약에 그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어져도 네? 그걸 견제해야 될 투표관리관이 전공로 소속이라서 민노총은 지령을 받고 있네.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춧잎 투표용지예요. 배춧잎 투표용지. 제가 언급해 드릴 건데, 이런 경우에요.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요, 민주노총의 지령이면은 선거 과정에서 모든 투개표 절차의 과정에서 그 담당하는 사무원들이 지는 서로 인물 맞춰서 어떤 문제인지 잘 몰라. 그나마 이걸 마지막으로 이거 견제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참관인 제도예요. 참관인. 그나마 우리라도 이 제대로 이런 정확한 지식을 알고서 그런 투개표 절차에 모든 우리가 관여하고 감시하고 체증을 한다면은 그래도 저놈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근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그런 공무원과 교사들이 맘만 먹으면 어떤 짓을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 다음 장을 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장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보면 제가 예시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일 위에 이제 분류표라고 적혀 있는 큰 그 사진 한 장이 더 플랜이 뭐냐면은 낙곰수 김어준 아시죠? 김어준이. 네? 파파이스인가 어쨌든 그 김어준이 유명하잖아요. 그 진보 좌파 진영에 이제 거의 뭐 헤드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김어준이가 만든 영화예요. 부정선거 다큐 영화입니다 이게. 네? 과거에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진보 진영에서 매 선거만 벌어지면은 이명박이 부정으로 당선됐다, 박근혜가 부정으로 당선됐다고 선동하던 일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 그놈들 결국 2017년 4월 초죠. 4월 그 날짜 있는데 4월 12일, 4월 18일이구나. 그때 이제 이 더 플랜이라는 것을 이 제작해가지고 이걸 영화 극장에다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진보진영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매 선거 때마다 진보진영에서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제 불신, 선관위에서 이제 부정으로 이제 투개표가 된다. 우리가 해킹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좌파 진영에서는 매번 선거만 벌어지면 이명박도 해킹해가지고 우리가 선거 조작했다, 사전 투표하면 다 바꾸치 갈아치겠다. 왜?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에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치렀던 선거들은 야 박근혜 해가지고 이거 투표지가 다 바꾸치기 당했다. 사전 투표하면 다 뭐 도둑 맞는다. 이런 선동했던 자들이 바로 진보 진영입니다. 좌파 진영. 네? 민주당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팠었어요. 왜? 자기네 지지자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까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해봐야 바꾸치기 한다는데, 아니 참여해봐야 바꾸치기 한다는데, 해킹이가 조작한다는데, 내가 지지하는 그 진보진영 유권 후보자가 당선돼야 되는데 찍어본들 해킹해가지고 조작돼가지고 낙선해버리는데, 이러니까 선거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그래가 2016년부터 2017년 초에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아시죠? 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져 있던 박주민을 TF팀장,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진보진영 민주당 유권자가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선거에 빠져있는 그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건져내야겠구나. 그래서 투개표에 대한 이거 불필요한 불신을 중단시켜야겠구나. 그래야만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겠구나. 그래야 그들은 TF팀을 꾸려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게 제일 위에 화면을 보시면은 자 투표용지 보이시죠? 이 투표용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표용지하고 다를 겁니다. 자 보면은 후보자 1번하고 2번 하고 이건 물론 예시표지만 선으로 하나 꺼져 있죠. 노트식 투표지라고 합니다. 노트식 투표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사이는 거 줄 하나만 있는 거, 줄 하나만. 자, 과거에는 진짜 이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2017년 우리 보궐대선 때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자유애국진영에 민경욱하고 공병호가 4.15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이번 2020년 총선 때 그때 이제 그 사회 부정선거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2017년 문재인이가 당선되는 그 시점부터 자유애국진영의 이 거짓 선동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더 플랜이 방영된 시점이 2017년 4월이었어요. 2017년 4월 20일경이었거든요. 2017년 4월 20일경. 자, 그러니까 보궐대선이 2017년 5월 9일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2017년 5월 9일에 보궐대선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당선됐잖아요. 그냥 문재인이가 사전투표 하는데 1일차 이제 사전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 1일차 다 증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진보진 좌파진영에서 진보진영 유권자들 들고 올라는 거야. 야, 우리 가짜 투표용지가 있다. 여백 없는 거? 뭐야? 여백 있는 거 바뀌는 건데? 여백 왜 없지? 나 여백 없는 거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백 없는 투표용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진보진영에서. 내가 하필이면 왜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어요.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2012년도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투표용지거든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이거 노트식 투표지가 맞습니다. 여백 없는. 그러다가 여백 있는 지금 원고지형이죠. 원고지 보면 아시죠? 원고지면은 단락별로 이제 쭉 칸이 있잖아요. 뜨여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고지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표용지는 이제 1번과 2번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투표용지가 바뀐 시점이 2016년이에요. 2016년 총선 때 처음으로 바뀐 겁니다. 2016년 총선 때. 그러니 더 플랜에서 2017년에 방영됐던 이 다큐 영화에 2012년도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하다 보니까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 영화에 완전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거 딱 보니까 야, 이 여백 없는 거 찍었는데 실제 투표장 이번에 문재인 찍으려고 딱 갔더니만 여백 있는 거네. 이게 뭐야?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먼저 좌파 진영에서 이게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사전선거 1일차 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낙곰수, 김용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창 뭡니까 그 경찰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죠. 민자 지금 이제 나온 국회의원 경찰 출신 그 범죄 수사과 그 이런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제 그 친구까지 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절대 유권자 여러분 그 진보 진영이에요. 유권자 여러분 이 여백 없는 가짜 투표용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투표할 때 이 여백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나오면은 투표하지 말고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경찰 신고하라고 자세히 안내까지 했었어. 그때 당시에. 그런데 결국은 없었죠. 그런데 본선거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졌잖아. 딱 지고 나니까 갑자기 이 여백 없는 이 가짜 투표용지가 갑자기 우리 우파 진영에 넘어버린 거예요. 우파 진영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지고 나니까. 이게 부정성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서 부정성의 늪에 빠진 시초가 바로 이 더 플랜 때문이에요. 더 플랜의 이 영상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이 투표용지가 바뀐 걸 이제 시점이 명시가 안 돼 있거든 여기는. 자 이런 차고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요 더 플랜에서는 그 김어준이는 더 플랜이라는 다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참 이걸 내가 뭐 본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정말 부끄럽게 이제 막 하였는데 그 이정열 부장판사 기억하십니까? 이정열 판사 예전에 뭐 각가새끼 짬뽕인가 이명박 정부 때 그 각가새끼 짬뽕인가 해가지고 그걸 올렸다가 이제 판사가 올렸다 가지고 그때 아마 재임용이 안 돼서 지금 보니까 이제 변호사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무장으로 이제 하고 있던데 그 이정열 판사는 그 전 판사죠. 이정열 판사는 이제 좌파 진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플랜에서 쉽게 말하면 이 부정선거가 아니다. 자기가 실제 이제 그 법조계에 있을 때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실제 개표장에서 모든 관리를 내가 몇 번을 했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이런 부정선거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까지 이 부정 우리가 허술하지 않습니다라고 자 더 플랜을 촬영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이 부정선거 반대론자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가지고 찬성론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반대론자도 같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형평성을 두고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혹시 이제 민경욱 씨가 만든 이제 다큐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자기도 공개했던데 저도 그 몇 번을 봤거든요. 와 그냥 일방적인 세뇌목적이에요. 민경욱 또 누구야? 거기 나왔던 인물들이 뭐 민경욱,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오근호 씨, 맹주성, 로이킴 전부 다 한결같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그놈들만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니 이거는 종북 세대 한이 짓거리지 자유애국 진영에서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합니까? 네? 최소한 지네들이 뭐 다큐라고 이 민경욱 이 밑에 6장은 그 민경욱 씨가 만들었던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그 다큐 영화의 그 장면들을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 여기에 이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많았죠. 변희재 이제 그 대표나 아니면은 또 뭐 정규재 대표님이나 이제 펜앤마이크라든가 이제 미디어워치나 아니면 또 조갑재 대표 그런 분들도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목소리 하나로 담아줘야 되는데 이 김어준처럼 하나도 없어. 다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선동 목적으로만 이렇게 네? 그것도 영화라고 완전 쓰레기 같은 네? 그걸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놈들이 지금 1편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2편까지는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2편까지. 자, 그 다음 장 보십시오. 자, 6쪽에 보시면은 자, 이 앞에서 보면은 말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앞에 사진에 보면은 거기 하단에서 두 번째 칸의 왼쪽에 보면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 투표지들 해가지고 나온 거 보이죠? 보이죠? 국회의원 남양주시 해가지고 김한정 나오는 거 보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고발장에 여기 처형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에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이에요.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을 보면은 투표 용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자, 첫 번째 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게 제가 한 면입니다. 자, 투표 용지가 한쪽 면으로 치우쳐서 인쇄될 경우, 투표 용지가 한쪽 면으로 치우쳐서 인쇄될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정면에 있는 후면 용지 가이드가 정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정하라. 이건 내시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하드웨어 혹시 만약에 이제 종이가 그 나온 부분에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걸 조정하라는 이런 취지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좌우 여백 조정하는 방법이 프린터에서 하드웨어 조정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여백 조정,
좌측 몇 미리, 10mm, 우측 10mm 이거 조정하는 이것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네? 그런데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이제 한쪽을 치우쳐서 나왔다고 이게 뭐 부정선거 증거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미친 소리 아니에요? 네?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다 있다니까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이 교회 정말 개탄스러운 게 최소한 더플랜 영화를 제가 이번 다운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세 번을 봤는데 더플랜과 민주당이 김어준이가 거짓 선동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 수준 고등학생의 어떤 직접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만을 목적으로 만든 다큐 영화가 이제 더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플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초 사실관계 이제 개표 상황표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개표 상황표 있거든요. 그 하나의 투표함이 투표 분류기를 지나게 되면은 개표 상황표 한 장이 출력이 되는데 거기 나머지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수기로 다 기재를 합니다. 수기로 다 그 개수기를 통해 가지고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된 투표용지 개수만큼 수기로 다 기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정확하게 명시가 다 돼 있어. 더플랜에는 실제 개표 과정 절차가 세세하게 기초 사실관계를 다 언급을 해요. 다 짚어줘. 그런데 이번에 민경욱이가 만든 이제 그게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그 다큐를 보면요. 완전히 유치원 상대로 유치원생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쉽게 말해서 거짓 선동 기망을 목적으로 만든 다큐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초 사실관계가 없어요. 아예. 네? 민경욱이가 주장하는 그 영화에 보면 기초 사실관계 개표 사안표 언급도 안 나옵니다. 개표 사안표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자개표, 해킹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제가 골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개표 시스템이에요. 수개표 시스템. 육안으로 확인된 거. 자동 분류기는 하나의 우리가 육안으로 이거 분류하는 거. 일일이 분류하는 작업을 기계에 맡겨가지고 분류 기능을 시간만 좀 단축시킨 거예요. 이게 득표가 아닙니다. 득표수가 아니에요. 그냥 100매만큼 나는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 100매 단위 묶어놓은 것을 심사집계부에서 개수기를 통해서 그 100매가 정확하게 1번에 1번으로 100매가 간 게 맞는지 육안을 다 확인을 해요. 이걸 참관인들이 다 감시를 합니다. 카메라 다 켜고. 다 감시를 하고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이제 득표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재분류로 나와 있는 거. 재분류로 나와 있는 거는 육안으로 이제 유효표, 무효표 구분해가지고 그걸 합산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그 선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개표 시스템을 이거 민경욱이 만든 그 다큐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하니까 아직도 뭐 전자개표 해킹해가지고 득표가 바뀐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표 상표에 수기로 득표수가 게재되어 있는 걸 다 사본 복사를 해가지고 개표 현장에서 다 나눠주는데, 네? 거기 참여했던 기자들, 양측 후보차에서 보냈던 뭐 보좌관들, 그리고 참관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본을 저도 제 사무실에 가면은 지난 선거 때 개표 상표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한 200명? 한 150명에서 한 150명 가까이 돼요. 매 투표소마다 한 장씩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구동 같은 경우는 본 투표수만 해도 한 10군데인가?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많아요. 그러면 10장이 나오는 거야. 10장도 아니지. 하나의 한 그 정도 나와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나오면은 그걸 전부 다 묶어놓은 이걸 내가 갖고 있다니까. 수기로 기재는 거 복사된 걸. 사본을. 그런데 해킹을 해가지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해킹해가지고 득표로 숫자를 바꿔치겠다. 아니, 내가 이거 원본을 갖고 있는데, 원본의 복사본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이게 도대체. 네? 그런데 이런 시스템조차 더플랜에서는 기초 사실관계를 다 언급을 하면서 네? 걔네들은 더플랜에서는 그걸 강조했었어요. 재분류. 아니 그때 당시 제가 앞에 보셨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자 투표용지가 선 하나만 그어져 있는 네? 노트식 이제 투표지다 보니까 그 도장 인주가 조금만 선에 물려도 다 재분류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분류되는 분류가 그러니까 비율이 하나의 투표함을 개함을 했더니 투표지가 1번, 2번 이게 하고 나머지 이 기계가 분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재분류로 가거든요. 이 재분류로 나오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대략 한 3%가 된다는 거예요. 3%. 김문희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3%가 되는데 이 재분류된 투표용지를 실제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유효표, 무효표 이걸 문제라고 박근혜 이거 하면서 한 건 했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투표 분류한 게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면 재분류된 것을 똑같이 또 분류를 하면은 그 김문희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김문희가 주장했을 때는
아니 정상적으로 분류된 게 50대 50으로 나왔으면 득표수가 그 재분류가 유관으로 분류한 것도 똑같이 50대 50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상이 아니냐?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분류된 것을 해보니까 박근혜가 60%, 문재인이가 40%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1.5라는 상수가 생긴 겁니다. 네? 이걸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이제 거기 김어준이가 선동한 거예요. 근데 김어준이가 뭘 놓치는 줄 아십니까? 네? 이 친구가 뭘 놓치는 줄 알아요?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선될 당시에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투표율이. 네? 그때 사실은 이제 그때 아마 기억하실걸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운동 거의 막바지에 갈 때 국정원 발 알죠? 댓글 공작 해가 이게 언론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2012년도 12월 그때 뭐 알지 않습니까? 언론부터 해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거기 오피스텔에 급습해가지고 막 언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어떻게든 저놈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을 이 민심을 투표 표심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런 공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픈 병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투표소 다 간 거야. 그런데 투표용지가 이게 줄 하나로 1번, 2번 구분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박근혜를 찍고 싶은데 찍다 보니까 선이 딱 물려. 이러면 이게 다 재분류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재분류로. 네? 그러니까 고령층의 유권자가 투표한 것들이 재분류로 많이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재분류를 유관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당연히 박근혜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빼버리고 그냥 주장하다 보니까 야 기기가 분류한 게 50대 50이면은 유관으로 재분류된 것도 한 것도 50대 50이 나와야지. 왜 그거는 유별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수치를 해가지고 박근혜가 1.5의 비율 때문에 더 많이 나와. 왜 6대 4로 나와? 이래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그들의 선거 기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그 민경호 걔네들 뭐라고 선동합니까 지금? 네? 민경호가 이번에 부정선거 이제 상수 63대 36이라는 이제 사전투표 가지고 그러고 있죠. 걔네들은. 얘네들은 이제 사전투표. 왜 본투표가 50대 아니 그 사전투표가 아니 본투표를 이렇게 했는데 본투표가 5대5로 나왔으면은 사전투표도 5대5로 나와야지 정상인데 왜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한다 6대4로 나오냐? 민주당 6이 나오고 왜 국민의힘이 4로 나왔냐? 이제 이것까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네? 민경호 공명호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 뭘 놓치고 있느냐? 아까 말했죠. 2017년 문재인이가 당선되고 나니까 이 가짜투표용지 부정선거 논란에 우리 자유외국진이 다 퍼져버렸다니까요. 자유외국진에게. 우리 본투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사전투표 비율이 아니 사전투표하면 도둑 맞는다며. 네? 사전투표하게 되면 그때 2017년도부터 보수 진영에서 야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사전투표하면 내 표가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본투표에 다 같이 참여하십니다. 여러분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나요? 없어요 정말. 네? 나도 그런 그 스티커부터 해가지고 수도 없이 내가 받았는데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도 아니고 아니 자기네들이 네? 사전투표하면 또 표 도둑 맞는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본투표 하라고 선동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다 사전투표 하지 않고 본투표를 몰리는 건 팩트 아닙니까? 그럼 얘네도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그 당연히 사전투표는 당연히 민주당이 당선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더 투표율이 많지. 그 이번에 그 최춘식 의원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제가 낭독해드렸죠. 이런 최춘식 의원 자기 말로 직접 말하잖아. 직접 제가 서북청년단 유튜브 계정에다 어제 올려놨습니다. 자기 말하잖아. 사전투표하면 먼저 열렸는데 거기는 사전투표 먼저 열렸는데 민주당 후보가 3, 4천 표가 앞섰어. 아니 이번에 사전투표 직전에 민주당 도지사와 시장에 파주시장에 뭐 그 현금 이제 선심성 뭐 금품 살포를 한 거죠. 응? 이번에 그 뭐 코로나 재난 지원금 해가지고 그게 뭐 1인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4인 가구당 200만 원씩 선거 하루 전날에 현금으로 통장에 다 꽂혔대. 네? 꽂히다 보니까 최춘식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씨 유권자 그 어르신들이 사전투표 또 많이 몰렸네. 자기네 그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렸는데 사전투표에서 진 거야. 졌어. 그래서 이분은 자기 생각 야 이거는 내가 졌구나. 생각했는데 본투표함이 열리니까 이게 격차가 계속 좁혀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3,900표를 이긴 거예요. 역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한다는 말, 자기 입을 한다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부정선거 민경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건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이럴 가능성이 없다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네? 자인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이런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바로 이겁니다. 자, 8페이지 보십시오.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민경욱이라든가 뭐 공병호 그들이 주장하는 이제 대표적인 배춧잎 투표용지입니다, 이게. 이거는 실제 투표용지예요, 실제 투표용지. 이거 대부분에서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던 거 약간 삐뚤어진 걸 내가 바로 보정해서 잡은 겁니다. 자, 요즘 카메라 기능 좋아요. 네? 저 실제로 이제 그 민경욱 그들이 이제 유포했던 거는 이게 마른 목골로 돼 있습니다. 마른 목골로 돼 있는 걸 제가 이걸 그 이미지 조작을 좀 가해가지고 변형을 가해가지고 좀 딱 직사각형 같죠. 네? 자, 요즘 이 사진이 이제 이 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부정의 증거다라고 사진이나 영상 제시하면 그 고지고들이 믿으면 바보입니다. 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촬영했는지 정확하게 이게 입증이 돼야만이 우리가 증거로 이걸 채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이 사진 한 장만 돌아다닌다고 야 이거 부정의 증거라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유치원도 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그래 되면 이것도 내가 편집하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으로 올해는 마른 목골을.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내가 이거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배춧잎 투표용지는요, 이건 명백한 부정의 증거입니다. 부정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 왜 증거냐면은, 자, 이거는 이미 그 선거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기네들도 이제 거기 그 투표관리관이 직접 그 법원에 출두를 해가지고 정언을 했습니다. 정언을. 그 투표관리관 그놈을 잡아야 돼요. 그놈의 투표 정감죄입니다. 이거는 이게 정가죄죠, 정가죄. 정감죄에 해당되는 자예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배춧잎 투표용지 딱 보시면은 이게 롤링지라서 딱 들어오면서 딱딱 끊어져서 나오는데 어떠한 이유로는 간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어쨌든. 근데 이게 QR코드를 딱 찍어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일련 번호가 맞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투표용지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나오는데 이게 투표용지가 잘리지 않고 이게 겹쳐가지고 인쇄돼서 나왔으면은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하고 위에 청인 이게 왜 빨간 거 보이죠? 이게 청인이란 겁니다. 선관위 청인. 이 선관위 청인이 없으면 투표용지가 아니에요.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 청인이 밑에 찍혔어, 밑에 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머리에. 그러면 이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 어쨌든 붙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보니까 이 머리가 없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머리는 없고 이거 3번이 나왔으면 4번 후보부터 나와 있는 투표용지가 있는 거야. 이거 한 장하고 그 다음에 딸려 나오는 이제 비례대표 용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 머리는 여기 찍혔으니까 거기는 이 머리가 없겠죠? 그래서 선관위 청인도 없는 투표용지야. 위에는 비례대표라는 언급도 없어. 3번 후보자 이름도 없어.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이걸 유권자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유권자한테. 유권자가 잘도 받겠습니다. 네? 잘도 받겠어요. 이게 투표용지예요.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고. 이거는 이제 지역구 청인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비례대표 투표용지 여기 찍혔으니 뒷장에는 안 찍혔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받았겠냐고 상식적으로. 안 받았겠죠 당연히. 유권자가 바보입니까? 그리고 이거 출력해준 친구가 보통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그걸 교육을 받고서 그 친구들은 이름하고 명단들이 지금도 선관위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또 이 사건은 법적으로 분쟁이 된 사건을 지금도 갖고 있을 겁니다. 명단이. 자, 그런데 거기 투표관리관이 법정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도 여기도 저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대법관은 선관위 이거 실무 투표용지 출력되고 어떻게 된 건 이까지 세세하게 체크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네? 그냥 법정만 보지. 법정에 이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출력할 때 이렇게 겹쳐서 나오면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투표 관련된 법정에 나와가지고 대법원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기는 인물 본 적이 없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봤다고 하면은 이런 게 나온 경우에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보세요. 19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투표자 투표 내역 조회 및 재발급 해가지고 재발급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재발급 순서에 보면은 좀 더 재발급 사유 선택을 하고 해가지고 재발급 사유가 만약에 이제 이게 있는데 잘못 출력됐을 경우에는 잘못 출력 버튼 누르고 그리고 거기 투표 관리관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이 배출입 투표용지처럼 잘못 투표지가 출력이 되면은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절차가 돼 있다. 절차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발급하는 절차에 보면은 투표지가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출력 과정에서 잘못 이제 인쇄됐을 경우에 다시 투표 관리관의 그 확인을 받아가지고 다 버튼 누리는 게 있어요. 다 기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발급이 가능해. 그러면은 이미 잘못 발급된 거 있잖아요. 잘못 발급된 거는 노란 봉투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잘못 출력된 내용을 보관하라고. 거기에 넣었습니까? 이 잘못 투표지 잘못 출력된 것을 특정 봉투에 넣었습니까? 다 문구가 다 나와. 체크하고 해야만 이제 재발급이 되거든. 자, 이런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맞아요. 확인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선관위도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관위도 정말 정의로운 이제 선관위 됐으려면은 이거는 절차상에서 있을 수는 있어. 있을 수 있으면은 검증이 가능해요. 이거는 왜? 투표 관리관 그리고 그 투표 관리관이 있을 때 거기 사전 투표소에 실제 이거 투표용지를 출력을 담당했던 직원, 네? 아르바이트 직원생이 누군지 명단 다 있습니다. 다 불렀어야 돼요. 그들을 다 소환했었어야 돼. 사전 참관인부터 사전 투표 참관인 이 투표용지가 출력된 시점은 왜냐하면 1년 번호가 지키기 때문에 1년 번호를 유추해 보면은 1차 투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투표용지가 송도 사동이거든요. 송도 사동 투표관리관이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송도 사동에서 보면은 이게 1일차 투표자 몇 명, 2일차 투표자 몇 명이 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성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럼 보면 이거 1년 번호가 있기 때문에 1년 번호를 보면 이게 1일차에서 출력된 건지 2일차에서 출력된 건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1일차인지 2일차인지 그 담당 직원들 다 소환해야 돼. 전부 다. 그리고 거기 투표소에 있던 사전 투표 참관인들도 참관인들 다 소환해가 조사하면 이거 답 나와요. 100%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 누군가가 분명히 이거 출력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거 유권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투표관한테 얘기했어. 얘기했는 얘는 이놈이 투표관리관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남긴 거예요. 투표관리관 그 기록제가 있거든요. 투표 기록지가. 기록제에다가 이 근거를 남겨다가 안 남긴 거야. 그 절차를 안 지킨 거예요. 절차를 안 지키고 이걸 임의로 투표관리관이 그냥 도장을 정일령 찍어가지고 몰래 집어넣을 가능성 있어요. 네? 아니면은 투표관리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거기 이 투표가 출력을 담당했던 직원이 만약에 몰래 이제 챙겨놨다가 했거나 분명히 이거는 근거가 확인됩니다. 이거는 확인이 돼요. 그럼 이거는 투표 정당죄를 해가지고 해당 투표관리관 비롯해서 그 사전투표소에 근무했던 직원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책임자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네? 민경욱이하고 이 거짓 선동가들이 이 몰상식한 거짓 선동가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거 배출입 투표용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투표지 정당죄 그자들을 이제 고발해가지고 이걸 처벌할 그 생각을 안 하고 야 이게 외부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인쇄 그것도 재검표 과정에서 개표 과정 아니에요. 민경욱하고 얘네들 선동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고 하려면은 개표되는 과정에 그러니까 투표에서 개표되는 과정에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개표의 당락을 바꾸치게 해야지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부정선거를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개표가 완료가 되기 전에 투표용지를 바꾸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은 뭐라고 선동했냐면은 개표가 다 끝나고 당락이 끝났는데 재검표 부정선거에다 주장하니까 재검표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걸 증거를 이제 바꾸치게 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인쇄해가지고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바꾸치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나왔다는 거. 이런 미친 선동을 한 거야. 그런 미친 선동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출입 투표용지 이거 분명히 투표관리관부터 범죄자가 한 명 적발됩니다. 이놈은 반드시 3년 이상 징역을 때려야 돼요. 왜? 공무원이 했으니까. 네? 공무원이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투표정감죄는. 그런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자들은 투개표 부정선거 주장하는 자들은 이걸 가지고서 이 외부에서 출력이 아니라 잉크 프린터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대량으로 인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쇄의 증거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니까 선관위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 조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 명백한
어쨌건 범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범인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헛소리하는 증거를 이걸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정말 우리 자유애국진영의 국민들 지금도 민경욱과 공병호에 대해서 정말 신참 떠받들고 지금도 그들의 영상의 댓글 보면은 진짜 와 영웅입니다. 정말 애국자입니다. 민경욱 의원님 최고입니다. 제가 어제는요, 공병호 박사 그 사람이죠. 공병호 사람이 그 최근에 방송했던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이 이번에 뭐 4월 5일날 재보궐선거 그것도 부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방송을 내가 어제 저녁에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그거 들으면서 역겨워가지고 정말 구토할 뻔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거짓수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봐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4.15 부정선거 총선이 부정선거로 됐다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도 다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또 부정이 됐다. 또 해킹해가지고 바꿔치기 됐다. 해보면 뭐 하냐? 다음에 선거할 필요 없다. 야, 선거하지 말고 선거할 필요 없어. 왜 선거해? 선거는 다 도둑맞는데. 공병호는 정말 욕설이 나오는데 정말 오늘 정말 구토할 뻔했어요. 진짜 그 영상 보고 얼마나 구역질을 하든지. 네? 그러면서 유권자에 어떡한데 투표하지 말자. 네? 이거 선동하고 있었어요. 공병호 그 나쁜 새끼가. 네? 그 시대의 범죄자. 그래서 내가 박정아 의원한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려라고 정말. 예? 당신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투표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들 다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네? 몰라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제가 이거 뒷장에 보면 거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미디어 워치에 제가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당신 한 표가 위험하다. 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 다큐를 비판한다라는 거 내가 이걸 칼럼식으로 해가지고 게재한 걸 미디어 워치에서 다 실어줬어요. 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진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요, 내가 그들이 이걸 그동안 외면하고 바로잡지 않았던 이유는 알아. 왜? 그들은 이제 하면서 탄핵 세력들이잖아요. 권성동 같은 경우. 권성동이 탄핵 핵심 아닙니까? 핵심의 주범이잖아요. 권성동 그 자식은 문재인 간첩 정권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 자체가 없는 놈이에요. 지가 1등 공신인데, 네? 간첩 문재인 정권 만든 1등 공신인 권성동인데, 그 권성동이 비롯해가지고 탄핵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온갖 제일 덮어 씌워가지고 집어넣었던 놈이 한둘이냐고요. 탄핵에 가담했던 그 세력들이. 그들이 국민의힘에 다 있어. 근데 그때 우리 태극기 민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탄핵의 그 부당성, 그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정말 촛불 집회? 그는 알잖아요. 동원된 조직이라는 거. 정교조회가 세뇌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거. 민노총에 막대한 자금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당시 여기 계신 분들 태극기 집회 참여하셨잖아요. 우리가 조직이 있었습니까? 네? 누가 자금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정말 국민 개개인이 참여 조직이잖아. 거기 전국적으로 정말 순수한 애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이 탄핵은 무효다라고 외칠 때 그 태극기 물길이 촛불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직 쫄아버린 거예요. 쫄아버렸는데 다행스럽게 문재인 당선된 직후에 그 태극기 민심에서 부정선거 이게 논란이 일어버리는데 이 부정선거 논란에 태극기 민심에 다 매몰돼가지고 여기에 다 매몰돼가지고 정강용까지 다 매몰돼가지고 빠져버리니까 다행이다. 우리가 탄핵으로 주역을 몰려가지고 정치 끝날 뻔했는데 저 태극기 우리를 비난할 그 세력들이 부정선거에다 매달려 있으니까 내버려두자. 우리 탄핵이 이거 다 잊혀져 버리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자들이 지금까지 침묵한 거예요. 국민의 정치인들이. 네? 그러나 이제 좋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나오셨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엔 검찰총장이었죠. 가장 책임이 크죠.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났고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대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이제 박근혜 나오셨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님,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경찰에 이 고발했던 사건들은 결국 다 각하됐습니다. 다 각하. 그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자기는 수사할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블루가 해야 되는데 보니까 황교안부터 해가지고 거물급들이야, 거물급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르고 그 경찰 중에서도 이 담당했던 박병선, 서초경찰서 박병선 수사관, 네? 그자가 담당자인데 그 사람 정말 애국의 양심이 있었더라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야 이건 안 된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이렇게까지 빠져있다니 빨리 이들을 구해야지. 그래서 이 범법행위를 밝혀야지. 이런 일말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벌써 조사해가지고 이미 다 민경을 다 불러들여가 다 구속시키든지 아니면 대국민 사과시키든지 했겠죠. 근데 얘네들도 그런 관심 없는 거예요. 네? 왜? 알죠?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들 중에서 문재인 지지하는 놈들 많아요. 네? 그런 놈들이 봤을 때는 이제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선동이 기망돼 있네. 야 좀 더 빠져있게 내버려두자. 더 빠져있어야지. 정신 차리게 하면 안 되지. 자유애국주의 유권자들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짓선동 계속 매몰되게 내버려도 그게 그들한테 유리하니까. 다음 선거에 그들이 또 이기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이런 민경위도 그러죠. 네? 뭐 자기네들 재검표하는데 1년 2개월이 걸렸다. 포스를 하는 6개월 안에 하긴 돼 있는데 1년 2개월이 걸렸다. 아니 친애들 언제부터 대법원에 뭡니까? 박명수인가? 김명수 대법관? 아니 언제부터 친애들이 김명수 대법관을 믿었다고? 네? 김명수 대법관한테 6개월 이내에 왜 안 했냐고 이거 따져? 김명수 대법관 입장에서는 아니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제시했던 내용들 보니까 이 기초사실관계도 다 묵살해버린 거야. 네? 기초사실관계 다 묵살해버린 거야. 다 묵살하고 대도 않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그래? 한마디로 이제 마술사다. 이제 마술놀이에 알잖아요. 어린아이 보면 우리 마술 하는데 가면은 야씨 뭐 없던 돈이 갑자기 야씨 뿅 하니까 100만 원 나타나네. 만원짜리. 그리고 진짜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런 진짜 땀 흘려 돈 안 벌어도 되겠네? 저 마술만 배우면은, 그냥 공으로 100만, 1000만 생기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눈속임인 걸 알잖아요. 네? 마술이 결국 눈속임인 걸 알잖아.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선동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병신들 아니야, 저거. 좀 뭐야, 저거. 민경우 저 친구들, 좀 아는, 지식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이런 몰상식근 거짓선동을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증거가 뭔데? 제시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대법원에서도 긴급하게 이걸, 6개월 할 이유도 없죠. 또 결국 내버려둬야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왜 진보진이 또 5년, 10년 가까이 그 근접에 빠져 있었는데, 보신년도 그 정도 빠져 있어야지. 그거 당연히 진실 끌죠. 왜? 그게 그들한테 유리하니까. 우리 자유시장은 불리한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민경욱이가 만든 민경욱이가 만든 이번에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그 다큐.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한 26선이 있어요. 26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대표적인 거 따지면은 대표적인 겁니다. 파주시 진동명 사건 아시죠? 유령표, 일명 유령표 사건. 파주시 진동면의 유령표 사건에 이번에 민경욱이가 만든 거 다큐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거기 언급이 안 됐어요. 왜 언급이 안 됐죠? 왜 안 됐죠? 이제 알았나? 그게 유령표가 아니라 사전투표한 사람을 집계하는, 개수하는 방식이 실제 투표지가 가 있는 그곳에서 집계하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A 동네, 그러니까 파주시 내에 A 동네에 거주한 사람이 B 동네 가가지고 투표했어요. 관내 사전투표죠. 관내 사전투표했을 경우에 이걸 집계 방식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곳에 투표했다로 집계할 것이냐, 아니면 투표지가 실제로 B로 가 있으니까 B에서 사전투표 한 걸로 집계하느냐, 집계의 방식이 차이였거든요. 그게 이제 진동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거예요. A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가 B에서 투표하게 되면 B에서 사전투표했다라고 체크가 되다 보니까
실제 진동면, 그 파주시 진동면은 인구수가 한 예를 들어서 500명인데 투표주가 1000명가 나오는 거야. 왜? 다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 가족들, 아니면 군인들, 직업 군인들, 군인 간부들이 군부대 그 출근을 해가지고 군에서 이제 텀시간 내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자기 동지하고는 다른 데 가서 내 투표주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령표라는 그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민경 이놈들이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 진동명 파주시 유령표 사건은 야 이거는 집계 방식의 차이였던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신을 하고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발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큐도 빠졌죠. 네? 이 미친놈들이. 그런데 이 지금 파주에 있는 진동면 파주시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 어르신들, 연세대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아직도 우리 파주시 진동면에 있는 유령표 사건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마치 아주 유적지가 된 것처럼 이런 미친 이런 얘기들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럼 민경화 이 놈들이 정말 얼마나 파렴치한 놈들인지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 자유애국심은요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게 종북 세력들과 다른 차이점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너무 분노스럽네요. 제가 기자회견 말미에서 언급했듯이 네? 이번에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 문제 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광주 5.18 네? 대한민국 건국사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 순간 북한 정권의 김일성이가 어떠한 지령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혹시나 계획됐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5.18 모르잖아요. 제주 4.3 네? 태영호가 그 발언했죠. 김일성이 지령에 해가지고 남조선 그 남노당 박헌영 그리고 그 김달삼에 의해 가지고 그게 그 실행이 되었다라고. 근데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통일이 돼봐야지 아는 거야. 네? 김일성이 비밀 회골부터가 그들이 오픈이 됐을 때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벌어졌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종결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좌익 세력들, 좌익 세력들이 마치 그들이 만드는 그 역사 왜곡이 진실이냐? 이번에 제주 4.3 가는 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네? 제주 4.3요. 네? 거기 4.3 보고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때 연구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이게 발표됐던가 그럴 겁니다. 지네들 거기 그 정부에서 그 제주 4.3 진상 보고서가 발간됐었는데 거기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남로당 제주지 지부 거기서 이제 지령에 해가지고 무장폭동이 개시됐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 지금 뭘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제주도 이번에 4월 3일 제가 서북청년단 교구 결사대장 자격으로 내려갔잖아요. 제주도에. 네? 내려가서 그들한테 했더니 그들은 남노당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무장폭동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역사 왜곡이라도 발광합니다. 발광. 그것도 특정 개인도 아니고 민노총도 아니고 KBS, 제주 MBC 네? 언론 기자, 지식인 모든 정치인들 모두가 지금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들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왜곡 변조해놓고 이게 진리인지 막 해놓고 자기네 주장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짓밟지 못해서 발광을. 네? 이번에 TV에 다 보셨죠? 네? 제가 그놈들을 때거전보다 이미 예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예측을 했지만은 경찰은 그 담당 정보관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집회 자유는 반드시 보장할 겁니다. 그쪽과 다 협의가 됐습니다. 네?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념일 하는 그 행사 그 시간대만 방송을 좀 틀어지지 말아달라. 자극할까봐. 그거는 내가 하겠다. 그래 우리 추념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알겠다. 추념식 행사하는 동안은 방송을 제가 중단하겠다. 다만 깃발만 들겠다. 다 조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노총, 네? 그 일부 제주 4.3 그 유족회, 그 광주들 가서 발광을 해요, 발광을. 네? 온갖 욕설은 그도 다 내뱉습니다.
물론 저는 그리고 뭐 성주 사드 거기서도 내가 겪었고, 네? 세월호, 그 만국 성동가들 거기 그들과도 내가 수천 명과도 맞선 적도 있었고, 네? 바로 저놈들이 극좌 세력들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가 이렇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저놈들이 말하는 거구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우리 그들이 말하는 거구 단체에서 자익진영 민노총이나 그놈들이 말도 안 되는, 네? 쉽게 말하면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런 집회할 때 우리가 물리적 방해한 것이 다 한 번이라도 있나요? 세력 바꿔서 조롱이나 했겠지. 네? 물리적으로 못하게 막은 적 있습니까? 경찰이 또 보호하고 있겠지. 근데 이번에 제주에서 참 이거는 거의 이 제주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들과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그냥 짓밟는 거는 그 기본이에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입니까? 이념의 자유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백주대낮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네? 제주도에서 그 평화로운 제주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자행되고 있는 이 실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검증하려면 통일된 이후에 검증하면 되잖아.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래 당신의 소수의 의견일 수 있어. 그런 의견일 수 왜 북한에서 직접 왔으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았으니까 그래 알겠어. 다음에 확인해보지 통일된 다음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요? 징계를? 누가? 무슨 근거로? 왜? 그 좌익진영이 그들이 딱 프레임을 딱 가둬놓은 그 안에서 그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 징계, 최고위원 아웃. 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네? 누가 최고위원 당선시켰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한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을 지지했잖아. 그러면 그들이 지지한 그 사람들이 김재원이, 태영호, 그 두 사람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네들 윤리부터 해가지고 일부 거기 나름대로 껴있다는 뭐 하태경 의원에서 경고합니다. 네? 감히 저희 단체 서북청에다 거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경고해요. 정말 그러면 저하고 직접 대면합시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만나서. 네? 비겁하게 뭐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사람 아닐 거라고 그 사람 알고 있고 본인도 저를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네?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에서 오늘 아마 아직 결과 안 났죠 아직. 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국민의힘이요. 자기를 지지한 지지자들, 자기를 지지한 당원들 눈치도 안 봐. 그들은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냥 선거 때만 표 찍어주면 끝. 그 다음 그래 고마워 끝 돌아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자기들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뭐야 좌파 진영 그 민주당 얘네들 주장들만 완전 거기 쫄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제가 이제 박정아 의원한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이걸 내가 6년 동안 싸워왔는데 이제 제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 박정아 의원 이제 당신이 나서라는 거라. 방금 당신이 지금 이제 원주에서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참 모이기만 됩니다. 모임만 그 당원 교육해가지고 자리만 만들어주면 거기에 제가 가가지고 교육할 수도 있어요. 네? 거기 중앙선관위 그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시연 장비들 다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개표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투표가 진행되는지 절차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를 하면요. 이런 거짓선동이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사실 모르니까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는 지금 박정아 의원한테 제가 경고했죠. 네, 5월 중에 본인이 이제 정확한 입장 표명과 그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원주에서 하지 않으면 이제는 박정아 의원을 그런 국회의원은 자격 없어요. 이 지금의 저는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내년 총선에 200석 줘보세요. 진짜 어떻게 되는가. 개판납니다. 자존심 안 나요. 200석을 줘도. 네? 자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가는 것, 일치 단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개판나면 이 개판, 저 개판 나뉘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요. 서로 거짓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박정아 의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있게 본인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제가 반드시 책임 물을 거예요. 네?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내가 저 좌익 세력들, 그놈들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의미가. 네? 박정아뿐만 아니죠. 국회의원도 다 하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 하지. 그러니까 그냥 딱 그 단체 제껴놓고 내 지역구에 내 투표가 난 박정아 지지했거든요. 내 투표 용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네? 박정아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어요. 네? 안 해? 안 하면 저 다음 선거에 아웃이에요. 네? 어떻게든 나 막을 거니까.
자, 이제 저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겁니다. 내년 총선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사, 교직원 그들을요 언론 노조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을 진짜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론화시켜야 될 문제예요.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언론 이 세 집단은 공직선거법에도 공정이 담보된다고 돼 있잖아. 이걸 맞추려면 민주노총에서 나와야 돼요. 민주노총 사내에서 만든다니까. 이걸 내버려두면요 내년 선거 꽝이 진짜 끝입니다. 끝. 네? 반드시 내년 총선 전에 그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게 공무원 노조, 네? 민노총부 이탈시켜. 아니면은 최소한 다음 선거 때의 참관인이나 투표 관리관 그들은 정공로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 다 배제시켜야 돼요. 다 명단 확인해가지고 다 배제시켜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정교조 소속 조교종들 다 잘라야 돼. 그들은 절대 참여 못 시켜야 돼. 왜? 그들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격이 없어요. 중립도 안 할 거고. 그는 뭐 중립입니까? 그놈들이 민노총 지령을 받고 움직일 하수인들인데. 자, 그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투표지 분류기 있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게 그겁니다. 그 이번에 이제 민경욱이가 만든 그 영상에도 보면 나와요. 투표지 분류기를 시연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기표란에 표기가 됐지 않은 그러니까 무효표로 추정되는 표기가 안 되신가 기표란에 아무것도 안 찍힌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1번 거기 그 일본으로 가는 게 이제 영상으로 찍힌 게 있거든요. 그 시연을 보여줘. 이게 이제 부정이 증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 플랜에서 더 플랜 김모준이가 만들었던 더 플랜에서 뭘 강조했냐면은 재분류 그러니까 자동 분류기에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그 1번, 2번을 분류하지 못하고 재분류로 가는 비율이 3%나 되더라. 그런데 하필 이 3%가 되는 비율이 왜 박근혜한테만 왜 유리한 득표가 가느냐 이걸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투표지가 이제 여백 없는 투표지인데 재분류 비율을 줄여야 된다. 이걸 계속 그들은 요구했었어. 그래서 2016년도에 투표지를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서 여백이 있는 투표, 지금의 원고 지형 투표용지로 2016년 총선부터 도입해가지고 바꿨어.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제 3만 물려도 다 재분류로 갔는데 이제 살이 물릴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 여백이 그 기표라 있잖아요. 기표 그 용기보다 지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 기표 도구의 지름이 그 10mm면은 1cm면은 이 1번과 2번의 그 간격이 1.2mm, 1.2c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도 한 번에 찍었을 때 두 개가 물리는 경우가 없어.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기표란이 표기되지 않지만은 그 기호 1번이나 아니면 후보자 이름이나 특징만 딱 찍혀 있으면은 야, 이 유권자가 그 기표란은 안 찍었지만은 야, 후보자 이름에다 찍었네? 아니면 기호 1번에다 찍었네? 그러면 유효표입니다. 이거 재분류할 때 유효표도 다 분류를 해요. 근데 1번도 찍히고 2번도 찍히면 무효표예요. 네? 근데 1번은 찍혔는데 2번 쪽에 보니까 이거는 그 지겐이 아니야. 도전 지겐이 아니고 하는 거 손에 이제 이게 묻어가지고 뭐 이물질이 2번에 묻어 있어. 그런 경우는 이거는 무효거든요. 그러면 정규의 기표용지가 1번 찍혀있기 때문에 1번 유효표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유관으로 분류를 할 때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공직선거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는 이제 그런 그 재분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져서 왜 투표용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난 이제 총선 때는 선관위가 그 이전에 김어준 그 진보 진영에서 하도 이제 재분류로 가는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이 스캐너에서 인식하는 기능을 아주 정밀화시킨 거예요.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재분류로 가게끔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유관으로 유효표라고 인정되는 것까지 다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놔가지고 기표란에 찍히지 않더라도 기호나 후보자 이름에 찍혀있는 유효표도 그냥 기계가 유효표로 분류되게끔 설정을 해버린 거야. 설정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표시도 안 돼 있으면 1번 같은 거는 중대 딱 빼보면은 기호에 찍혀있거나 후보자 이름이 도장이 찍혀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그까지 분류가 해준 거야. 더 정밀해졌죠. 정밀해졌지. 그런데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거 허용해버리면 왜 유관으로 참관인들을 감시를 하는데 기표에 찍히지 않는 유효표일지 무효표일지 모르는 게 기계에 가지고 다 분류가 돼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개수기로 하나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기표란에 찍히지 않은 유효표, 기표란에 찍히지 않은 유효표는 모두 재분류로 다 보내줘야 돼요. 재분류를 보내가지고 똑같이 육안으로 확인해야만이 이번에 이제 민경우이가 이제 이번에 영화에서 했던 그 한 자리 크게 보면은 기표란에 찍히지 않는 것이 일본으로 가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게 재분류로 가게 해버리면은.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게 정밀하게 프로그램 정밀하게 이제 더 깊게 가지고 유효표도 유효표를 인식되게끔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가 반드시 다시 한번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투표지 분류기가 정말 기표란에 정확하게 이제 유효표 찍힌 것만 유효표 가게끔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건 반드시 다시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30%, 뭐 20%, 30%, 40%까지 근접했었습니다. 이 지난 대선 때? 아니, 지난 총선 때인가? 거기 보면은 이 기자회견 제일 마지막 장에,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아니, 마지막 장 그 앞에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사전투표율 변동 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14년도 이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때부터 이제 사전투표율이 이제 그때는 10%, 11% 그랬는데 총 합계가. 그 다음에 12%, 그럼 26% 높아나가다가 2020년도에는 뭐 26%까지 갔다가 2022년도에는 36%까지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는 그 36%까지 갔어요. 한 3분의 1 이상이 그게 사전투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전투표일지라도 관내 사전투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실제 관 내지만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선관위로 보관돼가지고 선관위에서 다 그 CCTV 다 체계다 보관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우편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국을 통해가지고 등기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발송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발송이 되는데 이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우체국 등기로 해가지고 보낸다로만 돼 있고 나머지 우체국법, 우편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선거 우편물을 이제 한다라는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상세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반드시 왜냐면은 관외 사전투표 너무 많아. 최소한 이제 이게 전체 사전투표율의 36%면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은 최소한 15%, 10%에서 15%가 되거든요. 그럼 투표지가 얼마입니까? 10%면은. 예? 최소한가 예를 들어서 2천만, 3천만 표라고 따지면은 10분 300만 표. 300에서 한 500만 표 정도가 그 전국에서 우편으로 해가지고 우편부로 해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야 이게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그 우편 그는 봉투안이 봉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굴 찍은지 몰라요. 이것도 철저합니다. 이거 제대로 알게 나중에 이게 이제 박정아 의원이 그 TF팀을 꾸리든지 하게 되면 이제 선관위 통해서 장비를 다 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편 봉투에 찍혀 있는 바코드라는 게 이거 보면은 이게 어느 지에서 온 게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서 바꾸치기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편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원들 있잖아요. 우편 집점 그 배달원들 집배원 분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이 하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상세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이것도 참관인들이 그 특히 참관인들이 그 부분을 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 부분. 그거는 이제 제가 정말 이건 앞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흥미로운 게 중앙선관위가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정말 국민 세금 혈세를 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 주장되는 거에 모든 에서 해명이 다 돼 있습니다. 상세가 다 해명이 다 돼 있어요 이미 그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중앙선관위 이건 진짜 이건 처벌해야 될 사항인데 홍보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놈들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영상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영상은 정말 돈을 들여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봐도 야 이거는 제대로 홍보 되겠는데 했는데 조회수가 최근 내가 1개월 내에 이제 걔네들 올린 조회수 그 영상이 30개를 내가 표본을 봤는데 그 30개 영상 중에서 22개가 조회수가 1,000회 수가 안 넘어요. 몇십 회, 몇백 회, 200회, 300회, 작게는 뭐 60몇 회 조회수가 아니
중앙선관위가 이런 홍보가 이래 띠따위라고 있어요. 이따위로. 네? 아니 우리 일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영상 하나 올린 거는 몇 만에, 작게는 10만에, 몇십만에, 진보진영 몇백만에 그걸 보거든요. 아니 선관위가 왜 그 노력 안 하냐고. 선관위가 그게 국민 혈세를 들여가지고 많은 홍보 프로그램 영상을 제작을 했으면은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에 전략을 가야지. 관심을 안 해요.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도 중앙선관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공식 계정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영상들은 쫙 많이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가 몇십 회, 몇백 회 이게 답니다. 홍보가 안 되니 이런 거짓 선동에 다 빠지는 거야 국민들이. 이건 선관위가 정말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반드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막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경찰에서 이번에 조사를 제도하지 그냥 각각 처리했는데 정말 이제 당신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당신들이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병호, 민경호 그들이 책임 물어야 됩니다. 법적 책임. 왜? 그들의 거짓 선동이 우리 사회 악 얼마나 심각한 사회 악으로 좀 퇴보하고 있는 걸 언제까지 판단합니까? 내년 선거 끝장인데 내려가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언급은 안 했지만 뭐 많죠. 그 이외에 뭐 이봉규 박사라는 여러분들 내가 굳이 그분들 내가 언급을 계속 안 하는 이유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고성국 박사도 마찬가지죠. 부정선거 빠졌었죠. 분명히 본인도. 요즘은 언급 잘 안 하고는 있지만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저를 불러가지고 한번 하게 되면 당신들이 그동안 거짓 선동했던 거 다 왜 고의성이 면피될 수 있으니까 몰라서 그랬다. 고의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황교안, 민경우, 공병호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박주현이 제가 직접 다 만났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저를 그냥 거부했어요. 정엄철 나하고 얘기도 안 하겠대. 그게 제정신입니까 걔네들이?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나랑 만나겠대. 근데 뭐 조슈아, 네? 바실리안 TV 조슈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은 게다가 그 친구는 통일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일교가 아니고 뭐 기독교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놈인데. 네.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다는 저한테 다 들통은 났지만. 자, 끝으로 국민의힘은 금년 안에 반드시 자유애국진영 유권자들을 보수 괴멸에 늪인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협조하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박주원 의원을 TF팀장을 꾸렸던 것처럼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국회의원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 문제 빨리 타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진짜. 자, 이걸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